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기후 지형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영향평가 결과를 조금 재평가해보는 어떤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물을 공유. 화면 공유가 아니나 보네요. 네, 공유 중지하고 다시 하죠. 화면 공유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의 배경은 뭐 다 아시다시피 폭염, 가뭄 이런 이상기후들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런 기후변화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생태계나 건강, 다양한 분야의 어떤 취약도도 증가하고 있는 걸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그리고 시도, 지자체가 다 적응 계획들을 이렇게 수립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어떤 방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후 예측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영향평가 결과물들을 조금 확인하고, 그 영향평가 결과물들의 좀 빈도 강도의 어떤 개념으로 리스크 평가를 한다던가, 또는 이런 이제 정보가 좀 부족한 경우에는 기후 노출 민감도 적응력이라고 하는 어떤 지표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그 지자체가 취약한지 취약하지 않는지를 판단한 후에 적응 대책을 이렇게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연구들을 살펴보면 뭐 통계 기반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있고, 실제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하는 어떤 결과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물들의 어떤 신뢰성의 어떤 문제도 계속 들고 있고, 연구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자료, 그리고 그 자료들의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모델,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연구에서는 한정된 어떤 정보들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이제 적응 대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던 차에, 실제 그 제한된 영향 정보들을 이용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온 정보나 아니면 지형 정보,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봄으로써 실제 어떤 지자체가 또 어떤 지자체와 비슷한 특성들을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들을 만들어서 그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어떤 연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자체들은 이런 적응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건강, 재난, 농업, 산림, 해양, 수산, 물관리, 생태계 관련해서 다양한 적응 사업들이 있는데, 2016년, 17년 자료를 보니까 적응 사업으로 할당된 사업비가 8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1년 예산으로. 물론 이제 거기는 허수가 들어갔다고 보긴 하지만 실제 이제 많은 지자체, 국가에서 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돈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시킬 거냐, 결국 의사들 결정 단계로 봤을 때는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정보의 어떤 신뢰성을 떠나서 이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좀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이 보이는 그림처럼 영향평가 결과를 본다든지 아니면 취약성 평가를 본다든지 이 결과물들은 지수화되는 결과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략 이제 0에서 1의 어떤 스케일로 건강의 어떤 재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지자체는 이 결과를 가지고 적응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던 차에 결국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0이라 1은 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든 취약성 평가 지표로 0이라 1이라는 값이 나오든 결국은 그 신뢰하는 어떤 구간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우면 뭔가 우리 지자체는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1에 가까우면 뭔가 신뢰할 만한 정보이고 위험이 조금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CC도 이런 거 관련해서 라이클리후드 기법을 이용해서 뭐 33% 미만이면 어떻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부족했다고 판단했고요. 결국 이제 이 연구에서는 0.5에 가까운 이 불확실한 영역,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한 영역 또는 정보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좀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모티브 연구단에서 평가되었던 특히 이제 산불, 산사태, 침수, 온열 진화, 농업 생산성의 어떤 결과물들을 확실한 발생이 가능한 어떤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들을 나눠서 기후 환경 자료, 기온, 강우, 지형 자료를 활용해서 재유형을 유형화하고 그 유형화된 걸 가지고 유형별 재평가와 그 재별로 예측 모형을 만들어서 재별 어떤 재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재평가 과정에서 이 실제 어떤 재평가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만화가 분석과 T-테스트 등의 어떤 검증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이제 재별로 이렇게 재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라는 방식을 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 구간에서 특정값 0.4 이하인
값과 0.6보다 이상인 값을 신뢰할 만한 어떤 정보의 구간으로 보고 그 구간의 어떤 셀 개수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각 지역의 산불, 홍수, 온열 질환, 쌀 생산, 농업 생산과 관련된 산사태와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때 실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지역의 어떤 구간의 정보가 있는 지역들은 얼마나 있고 실제 위험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있는 정보들은 얼마나 있고 그렇지 않은 불확실 영역이 있는 구간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고요. 이 자료를 이용했을 때 실제 이 두 정보를 이용해서 기후 자료 정보들과 결합을 시켜서 어떤 정보를 이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재유형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 재별로 하면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적응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취약성 평가에서 굉장히 많은 지표들을 보면서 지자체가 이 취약성을 볼지 말지에 대한 것들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지자체 단위로 가면 너무 많은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재편시켜서 유형별로 조금 재평가하는 방법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기법들을 이용해서 실제 위험 정보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을 이런 식으로 구분했고요. 이 검정색 부분이 불확실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영역을 실제 다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재유형에 가깝게 이 지자체가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자료를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후 환경 자료 중에 지형 자료들을 활용했다. 그리고 그 바이오 클림의 자료들을 좀 방법론을 활용해서 이 기온 정보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발전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그 재평가 전에는 실제 불확실 영역에 있던 어떤 영역의 셀 개수입니다. 12,000, 13,000, 19,000 이런 정도의 불확실 영역에 있던 셀 개수가 이런 정보들을 결합해가지고 다시 재평가를 해보니까 많이 이제 그런 불확실 영역에 있던 정보들이 조금 재편되었다. 그래서 확실하게 위험하지 않을 구간으로 재편된 공간의 어떤 비율, 그리고 위험이라고 하고 재인지된 어떤 공간의 비율이 이렇게 각각 그 제어별 위험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고요. 이 옆에 있는 것은 예측 성능인데 괜찮다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신뢰 구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데이터로 다시 들어가서 실제 산불 위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인구, DEM 그리고 바이오클림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니까 지형적 특성이나 봄가을과 관련된 어떤 기온 지수, 강수 특성이 관계돼 가지고 산불과 관련된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홍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특성들을 지켜보니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형적 특성이 그 홍수, 침수와 관련된 어떤 특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온열 관련된 어떤 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온도 변수가 당연히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그 평균적으로 온도가 높은 지역들이 특히나 그 온열 질환의 어떤 특성들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지역으로 재편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농업 생산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강수보다는 온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산사태 위험 지역도 온도랑 어떤 시기의 문제, 강수량의 문제가 재위험에 어떤 재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앞에는 개별 유형별로 다시 재평가를 해본 거고 그 유형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뭔가 판단하기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서 이 어떤 재유형 특성들을 좀 그룹화시켜서 기온 특성이 만들어내는 유형, 그리고 강수나 지형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유형, 복합적인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시 재편시켜서 평가를 해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각 지역별로 어떤 타입의 어떤 재해가 특히나 발생할 가능이 높은지에 대한 부분의 정보로 다시 재평가될 수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떤 재해에 어떤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될 수 있고 또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A 지역과 유사하게 위험하다라고 재평가될 수 있다라고 하면 A 지역에서 했던 적응 사업이 여전히 우리 지역에서 그 적응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사점도 줄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어떤 서울 같은 지역은 이제 적응 사업의 효과들을 보기 위해서 IoT 정보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는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서울 전역에 700개의 센서를 더 설치해가지고 이 적응 사업의 효과를 이제 볼 수도 있는 어떤 특성들도 있는데 특히나 이런 지역들이 선도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확보해가지고 적응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된다고 하면 그 정보가 서울에서 이런 적응 사업을 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면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보로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특성들을 조금 더 볼 필요는 있지만 좀 우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제 원본로 보면 물론 모든 걸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기온, 강수, 지형의 어떤 정보들을 활용해서 각 재해에 있어서 위험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물론 이건 선언적인 경험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이 계속해서 루틴하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후 환경 요인으로 불확실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체크해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과 유사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잘 매치가 된다고 하면 그런 적응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요. 제 유형별로 재평가하는 것은 정보를 단순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정보가 많다고 해서 우리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최소한 단순화시켜서 그 단순화된 정보를 가지고 지자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척도 구간을 구분해가면서 이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오늘 발표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했고 아마 이제 저희 연구단 발표에서는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 유형별로 이제 단순화시켰을 때 그 재 유형이 기후나 환경, 지형적 특성에 있어서 어떤 다차원적인 관계가 있는지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아직 보여드릴 만한 정보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발표 자료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열망까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도화시키면서 지자체가 진짜 쓸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 가면서도 정보를 적게 주는 게 우리의 노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느니 할 수 있는 아주 신뢰할 만한 정보를 줘서 무엇인가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적응 사업단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연구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